자,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밀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는 240쪽부터 246쪽입니다. 자, 교재 보고, 자, 유인물 함께 볼게요. 자, 240쪽 밀도. 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고 있죠. 밀도를 측정한다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왕관이 가짜 왕관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밀도란 무엇일까요? 유인물 볼까요? 밀도는 간략히 쓰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제곱센티미터 부피 안에 10g이 들어있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약분하면 1세제곱센티미터에 5g 들어있다. 자,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바로 단위 부피입니다. 단위 부피에 5g 들어있다. 이게 바로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5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밀도의 단위인데요. 밀도의 단위가 바로 1 세제곱센티미터 단위 부피당 5g 들어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쓰는 이유는 밀도의 의미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고 또는 밀도의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쓴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 알루미늄과 아연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알루미늄 질량을 볼게요. 5, 10, 15 증가하고 있죠? 아연도 8, 12, 16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증가할수록 부피도 커지겠죠? 1.85부터 5.55 아연은 1.12부터 2.24 이렇게 커지겠죠? 자, 그런데 밀도 값을 알아볼게요. 질량이 5g이고 부피가 1.85일 때 밀도, 질량이 10g이고 부피가 3.72일 때 밀도, 5.5 부피가 일 때 15.5의 질량을 갖고 있는 알루미늄. 각각을 부피분의 질량 1.85분의 5, 3.72분의 10, 5.5분의 15 이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자꾸 변하지만 그 나눈 밀도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7.1, 7.1, 7.1.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다, 아연이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밀도는 질량이 변해해도 2.7, 2.7, 2.7 고유한 값이죠. 7.1, 7.1, 7.1 역시 고유한 값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2.7이면 알루미이구나, 7.1이면 아연이구나 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질량에 관계없이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철 조각이 왜 물에 가라앉을까요? 무거운 거는 가라앉지만 가벼워도 가라앉는다. 이게 바로 밀도 때문인데요. 질량에 상관이 없이 질량이 크든 질량이 작든 철의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밀도 값은 물의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가라앉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철이라도 밀도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철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 놓았는데 밀도가 다른 물질입니다. 자, 밀도가 다른 물질, 올리고당, 물, 토마토, 기름, 코르크. 이 물질들 중에 밀도가 가장 큰 놈은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이 밀도가 커서 제일 밑에 가라앉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기름입니다. 토마토는 물과 수면에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물과 같고, 코르크는 기름보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코르크는 기름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서로 다른데 그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피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질량은 저울을 갖고 측정하지만 부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해서 부피를 측정하지만 대부분 물질들은 이렇게 불규칙한 고체입니다. 이럴 때는 아르키메데스의 방식으로 불규칙한 고체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넘쳐난 것을 부피를 측정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측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에 물을 넣고 물에 가라앉는 불규칙한 모양을 밑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물의 높이가 올라오겠죠. 올라온 그게 물의 부피가 고체의 부피가 해당하는 거고요. 물에 뜨는 경우 있습니다. 물의 절반 뜨면은 이거 철사로 싹 눌러서 완벽하게 가라앉힌 후 올라온 만큼의 부피가 바로 고체의 부피가 해당하는 겁니다. 여하튼 물체가 물속에 다 가라앉았을 때 물의 높이가 올라간 만큼에 해당하는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금은 19.3 정해진 값입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수는 13.53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9.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밀도는 19.3 그러면 바로 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밀도를 측정했을 때 13.53 바로 수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질량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값이죠. 고유한 값입니다. 이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서 밀도를 물질의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25도가 왜 나왔을까요? 고체와 액체인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대부분 부피가 증가합니다. 분자 운동이 빨라져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인 밀도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밀도가 변화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밀도를 측정하는 온도를 정해준 겁니다. 25도시라는 섭씨 25도라는 곳에서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후 밀도를 측정한 값이 요겁니다. 그러면 25도 안에 밀도는 이거다. 변화하지 않는 요 값이다. 그래서 이 값을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25도보다 온도가 더 높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변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밀도를 측정하는 온도를 정해준 겁니다. 항상 25도의 밀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25도를 왜 적어주냐? 고체하고 액체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 밀도 부피가 달라져서 밀도 값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 값을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알루미늄과 철을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과 철의 부피를 보여요. 요 상자를 잘 보면 부피가 1세제곱미터 상자예요. 요 상자에 알루미늄을 가득 넣었더니 2.7g이고, 똑같은 상자에 1세제곱미터의 상자에 철은 7.9g이 들어갔어요. 누가 더 많이 들어갔나요? 철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밀도를 측정하면 부피분의 질량 1분의 2.7, 여기도 철의 밀도를 측정하면 부피분의 질량 1분의 7.9 하면은 뭐가 되나요? 2.7과 7.9가 됩니다. 밀도가 큰 물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7.9, 얘가 크죠? 그러면 3번 문제 답은 뭘까요?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자, 부피가 1 같죠? 질량과 밀도는 서로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볼까요? 자,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증가하죠. 2.7에서 7.9. 질량이 증가하면 밀도도 2.7에서 7.9 증가하죠. 증가하면 증가한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자, 이 비례 관계의 조건은 부피가 같을 때 밀도와 질량은 비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피가 같을 때 밀도와 질량은 서로 비례 관계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 질량이 10g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피입니다. 자, 얘네들이 질량 10g인 액체예요. 물과 수은. 근데 질량 10g에 물은 10세제곱센티미터 양 요만큼 들어갔고, 자, 수은은 질량 10g인데 수은은 0.74세제곱센티미터 아주 조금만 들어갔어요. 이만큼. 질량은 같죠. 질량은 같은데 얘는 이만큼 절반을 채웠고 수은은 한 방울만 채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밀도를 계산해 볼까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 10분의 10
1이 되죠. 여기는 부피분의 질량 0.74분의 10, 0.74분의 10 계산하면 13.5. 자, 밀도 얘는 물은 1이지만 수은은 13.5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수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와 밀도는 서로 비례인가 반비례인가? 잘 보죠. 물질의 질량이 10, 10으로 같을 때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했죠. 이거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자, 아까와는 다릅니다. 아까와는 밀도와 질량은 비례. 여기는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 여기까지. 안녕!